오늘 주제는 이렇게 원령은 사주풀이의 기준이다. 원령을 알면 기본적으로 사주에서 반 이상은 풀이하는 풀이가 된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만큼 원령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그 예시를 좀 한번 풀어서 좀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오늘 내용은 좀 가져온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3프로TV라고 하는 유튜브에서 내용을 좀 참고를 했고요. 한번 경험한 것은 절대 잊을 수 없는 이유라고 하는 이렇게 컨텐츠 제목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좀 설명을 할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선생님들은 웬만하면 생각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은 기본적으로 기억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 기억 메커니즘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인데, 이 설명 속에서 자세히 보니까 원령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는, 그리고 기준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기가 굉장히 좋은 소스가 있어서 거기서 약간 빌려온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릴 거다. 제가 여기서 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이 아래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따라서 발음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이 글자, 그리고 이 글자, 이 글자를 한번 읽어보시라는 거죠. 읽어보실 때 지금 화면 보시면서 그냥 입으로 한번 따라해보세요. 어차피 저랑 제 앞에서 따라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핸드폰을 보신다거나 개인 공간에서 보시든, 그리고 이거 발음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바람, 가을 하늘, 을사년, 만사형통, 기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면 이 발음하던 것들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하시고, 다시 제가 하나를 더 요청을 드려볼 거예요. 앞에 발음들을 거꾸로 한번 발음해 보세요. 바람 그러면 람바 이렇게 되죠. 근데 네 글자부터 늘하을가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을사년 만사형통 기원은 거꾸로 생각하려면 원기 만사형통이니까 통형 사만 년사을 이렇게 되죠. 그래서 생각을 꽤 많이 해야 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그 3프로TV에서 다룬 내용이 뭐냐, 이렇듯 우리의 의식과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순서라는 게 정해져 있고, 어떤 정보라는 것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의식 속에 저장을 할 때는 순서에 맞춰서 저장을 한다라는 개념을 이 박문호 박사님이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다시 말해서 뭔가를 기억을 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정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의 내리기 위한 순서가 정해져 있다. 을사년, 만사형통, 기원 이라는 건 을사년이라고 하는 시간대에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목적어를 바란다라는 개념의 기원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거꾸로 넣기 시작하면 정보도 뒤틀리기 시작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발음 역시나 굉장히 어려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바람도 그 바람이라고 하는 순서 안에 바람의 어떤 개념, 바람이 불고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 있다라는 어떤 기압 차이에 의해서 나타나는 뭔가 불어오는 어떤 공기층의 이동이 만들어내는 현상을 정의를 내리는 정보를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거꾸로 발음했을 때 굉장히 어색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순서대로 배치되어 있지 않아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알고 있는 순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기서 착안을 해서 기억을 할 수 있죠. 다시 말해 우리가 순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정한 기준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바람이라고 글자가 배열이 되어 있어야지만 이 단어 속에 공기의 흐름이라고 하는 정의가 내려져 있는 것이고, 을사년 만사형통 기원이라고 하는 순서로 배열된 글자 속에서 2025년 일이 잘 풀리길 기원하는 메시지의 정보가 들어가 있는 건데, 그게 그 정보가 순서가 뒤틀리면 다 이지러지기 시작한다. 어떤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자체가 뒤틀리기 시작한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해서 이 내용들에 의하면 순서라고 하는 것, 그리고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정보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어요. 그러한 원리로서 사주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 개념에 착안을 해서 사주라고 하는 것 역시나 어떤 순서를 중요시하고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지만
그 풀이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일정한 풀이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순서가 있어야지만 정보가 계속해서 일정하게 나와요. 다시 말해, 어떤 사주라고 하는 건 우리가 바라봤을 때 해석을 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그러한 해석법에 대한 기준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있어야지만 항상 일정하게 동일한 멘트로 해석이 되는데, 사주풀이가 술사마다 제각각인 것처럼 들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는 선생님들도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그때마다 뭐 어떤 풀이가 다르다라는 거는 기준이 없이 풀이를 한 거예요. 제가 사주 공부를 계속해서 깊이 있게 파고든 이유가 뭐냐? 예, 이 기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갈증과 갈망이 좀 있었거든요. 예전에 공부할 때는 정화, 그때 당시에는 저도 이제 일간 중심으로 공부를 하고 그랬었으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정화, 저 사람이 얘기하는 정화, 그 사람이 얘기하는 정화가 다 다르게 풀이가 되는 거고, 그러면 도대체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의 정체는 무엇인가? 동해번쩍 서해번쩍 홍길동과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정보를 모으다가는 한도 끝도 없이 모으게 되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고, 그렇다는 건 이게 오늘 아침 내 기분이 우울하다 그럼 정화를 우울하게 해석을 하게 될 것이고요, 오늘 아침 내 기분이 굉장히 익사이팅하다 그럼 정화를 익사이팅하게 해석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런 이러한 부분들이 뭐랄까 좀 내 맘대로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규칙이나 그런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게 굉장히 좀 저는 어색하고, 뭔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의문과 궁금증이 계속해서 자극이 됐던 거죠. 근데 제가 계속해서 배움을 추구를 하다가 팔품이라고 하는, 그리고 원령이라고 하는 이 이론이 이러한 개념이다라는 걸 알고 나서, 사주풀이에 대한 어떤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원령이라는 것이 중심이 되는구나, 사주풀이의 기준이 되고 순서적으로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대상이구나 라는 거를 알면서, 사주풀이라고 하는 것, 사주 명리학을 공부하는 방향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명확한 어떤 이정표가 생긴 기분이어서 굉장히 좀 많은 것들이 해소가 되는 느낌이었어요. 해서 사주나 뭐 사주 공부하거나 뭐 사주 풀이를 하는 거에 있어서 순서가 없나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아니다, 순서는 분명히 있다. 원령을 기준으로 순서대로 풀이를 한다. 즉 어떤 정보라는 것에 대해서 해석을 하기 위한 필수 조건, 뭐 기준, 이런 것들의 개념이 원령이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사주풀이에 있어서는 정말 절대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명확한 사주풀이, 일관된 사주풀이를 할 수 있게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원래는 이러한 성향을 갖고 있는데 사주 구조상 천간이 어떻고 지지가 어떠한 상태가 됨으로써 원래 있던 현상에서 바뀐 형태가 나타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사람의 행동이나 사고방식이나 가치가 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기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원령이 돼요. 그래서 상당히 강력한 툴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원령이라는 걸 고려하지 않습니다. 왜? 일단 생소해요. 어렵고. 그리고 두 번째로 원령이라는 것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 원령을 고려하기 시작하면 이 마이크와 나의 상호작용이라는 것을, 관계라는 것을 고려해서 풀이를 해야 되는데, 벌써 고려해야 될 게 두 개잖아요. 사람이 동시다발적으로 두세 개를 같이 고려하는 사고를 하기 시작하면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힘들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쉬운 걸 선택하게 되는데, 그 쉬운 걸 선택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택한 대안이 일간 중심의 사주풀이가 된다. 그래서 근데 일간을 중심으로 사주를 풀이하면 굉장히 잘 맞는 것처럼 느껴져요. 왜? 내 생각을 얘기해 주니까. 내 생각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풀이가 되므로 상당히 잘 맞는 것처럼 느껴집니다만, 명리학은 제가 항상 수업 때도 말씀드리는데요, 명리학은 심리 테스트를 하기 위한 용도로 개발된 학문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살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그런 학문으로서 사용이 돼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명리학을 공부할 때는 반드시 어떤 환경 속에 나라는 존재가 있는지를 같이 고려를 해주셔야 된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 원령이라고 하는 게 그럼 뭐냐? 월별로 행해야 되는 일이다. 사주명리학에서 용신을 구하는 기준이 되고, 그리고 어떤 환경에 속해 있는가, 이거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제가 자주 드는 비유인데요. 맹모삼천지교라는 맹모삼천지교라고 하는 이 성어, 고사성어를 알고 계시죠? 그 이장, 뭐 상현 이런 환경의 첫 번째 환경이었고 두 번째 환경은 시장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 환경이 저기 아까 말씀하셨던 서원 뭐 이런 쪽으로 이사를 하면서 상여를 끄는 묘자리 옆으로 이사를 갔었을 때 상여 소리를 들으면서 아이가 곡소리를 내는 흉내를 내더라. 그리고 두 번째 시장에 갔을 때 맹자가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시장 상인들의 물건 파는 흉내를 내더라. 그리고 세 번째 서원 옆에 갔을 때 그제서야 글을 읽는 흉내를 내더라 라고 하는 일화로서 맹모삼천지교에서는 환경의 중요성이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어떤 사례로서 들 수 있는 고사성어가 되는데, 이 원령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내가 어떤 환경에 속해 있는가를 설명해주는 예시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원령, 내가 타고난 월이라는 것 자체가 내 주변 환경이 어떠한 환경입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경 속에서 당신이 잘 쓸 수 있는 재능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개념 자체가 용신이 된다라는 것으로서 이 자평진전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고, 그거를 좀 멋있게 우리 한자로서 줄여서 얘기를 하면 팔자 용신, 사주 팔자에서 어떠한 글자를 자신의 재능으로서 활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글자는 오직 원령에서만 구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등장한 것이 팔자용신 전구원령이라고 하는 문구에서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원령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어떠한 작업들을 해야 하는가? 제가 이번 주 토요일부터 수업이 시작되는데요. 고전으로 읽는 원령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지금 고전으로 읽는 원령 수업에서는 그러한 고전에서 각 월별로 무슨 일을 하는가에 대한 것을 살펴보기 위한 수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예시로 들고 온 건데요. 농가에서 월별로 어떤 걸 하는지에 대한 노래의 의미가 농가 원령가가 되겠고요. 네모 안에 있는 내용을 잘 보시면 양력 3월에 행하는 일 중에 한 가지가 산에서 약초를 캐는 일이에요. 약재를 캔다라고 하는데, 농가원령 산에서 약재를 캤었다. 그래서 본초를 상고해서 약재를 캐리라. 그래서 이 본초라고 하는 것을 잘 떠올려서 약재를 캐라. 그래서 창백출 그러는데, 이거 창출, 백출 이렇게 해서 각각이 나뉘는 약재가 되겠고요. 그 밖에 뭐 당귀, 천궁, 시호, 방풍, 사약, 택사 뭐 이러한 약재들이 있다. 그래서 이 약재를 캐는 게 3월에 행하던 원령 중에 하나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럼 만약에 어떤 3월생이 왔어요. 3월에 태어난 사람이 자기가 와서 자기는 약사가 되고 싶은데 약사를 해도 될까라는 질문을 한다. 그러면은 원령이라는 것이 기준이 되면 아주 좋은 게 뭐냐, 당신이 처한 환경은 약사가 되고 싶다라고 했지만 이런 산에서 캐는 약재를 캐는 환경에 속한 사주로 풀이되기 때문에 약사를 하더라도 일반적인 양약보다는 한약재재를 판다거나 아니면 추후에 대학원까지 진학을 해서 연구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생약 성분을 중심으로 연구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잘 풀릴 수 있는 길이 됩니다 라는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원령이라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어떤 기준을 삼고 어떤 질문에 대해서 그 원령을 바탕으로 해석을 해주게 될 수 있게 되고, 명확한 기준으로서 설명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런 사주풀이 하는 데 있어서 변동성이나 변화가 없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하나의 어떤 큰 기준이 된다. 이게 원령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